그들은 단지 기억, 반응, 조건화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적 반복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스스로 쓰지 않은 대본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최면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잠들고 반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만약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성찰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단지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며 보냈습니다.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모든 것이 제 생각, 제가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생각, 제가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을 때였습니다. 패러다임은 우리 행동의 95% 이상을 자동적으로 통제하는 신념과 습관의 집합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어도 여전히 같은 오래된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강좌를 듣고 비디오를 시청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패러다임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서에서 일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고정적인 월급과 복리후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 정말 제 마음을 움직이고 도전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망하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실망이 될 뿐이라면 그 목소리는 제 오래된 패러다임이 익숙한 곳에 머물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익숙함이 서서히 저를 죽이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소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처럼 그것은 배우고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연습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게 하거나 멀어지게 하느냐?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라면 바꿨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훈련을 통해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현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르게 보이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결과가 바뀝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기로 결정할 때만 일어납니다. 브루스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지식은 들어오지 않는다. 스승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낡은 틀, 굳어버린 생각들을 비우라고. 그래야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틀에 갇힌 채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원래 저는 이래요. 저는 타고나게 불안해요. 결정장애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변화를 포기하며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습관일 뿐. 고칠 수 있는 습관. 스탠퍼드대 연구처럼 자신의 능력이 발전 가능하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는 모든 분야에서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고정된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가둡니다. 자기인식이 곧 성장의 잠재력인 셈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몰랐기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깨달은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내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가장 잘 키운 능력을 묻는다면 주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반응적인 사고가 아닌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창의적인 사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더 맑은 정신, 더 나은 결정, 다른 삶의 패턴, 인생의 주도권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걸음은 생각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다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자유, 책임감이며 진정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익히면 이룰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적이 있습니다. 교활하고 은밀하게 위장한 채로 자기 합리화, 상식, 신중함, 현실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며 매일 스스로를 제한하면서도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실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미학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더 벌고 싶지만 회사에서 제 값을 못 받아서, 직업을 바꾸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겉보기엔 평범한 말들, 하지만 치명적인 독입니다. 무력감을 강화하고 반복할수록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믿게 만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도시로 확장할 기회가 있었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합리화했습니다. 아직 이르다, 체계가 부족하다, 더 준비해야 한다고. 진실은 두려워서 합리적인 핑계를 대며 도망쳤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계속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멈춰 있을 거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거냐, 그냥 포기해라. 마음이 아팠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망설임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저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의가 아니라 우리의 좌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질문해 봅시다. 얼마나 자주 용기를 피하기 위해 이성을 방패 삼았습니까? 얼마나 자주 시도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행동 대신 설명을 선택했습니까? 자기 합리화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자아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막아 자존감을 보호합니다. 두려움, 불안, 방황,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런 변명 뒤에 숨어서 똑같은 상황에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변호하며 논리와 증거, 증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판사인 나는 선고합니다.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판결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루만이라도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변호한다면, 실패가 아닌 성공의 이유를 설명한다면 우리는 능숙하게 주장하는 변명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잔혹할 만큼 정직해짐으로써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비올라 데이비스 배우는 할리우드는 자신 같은 흑인 여성을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주요 배역을 얻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연을 따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안 된다는 변명을 멈추고 된다는 주장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예가 넘쳐납니다. 공통점은 자신의 변명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의 한계를 주장하는 한 그 한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를 막는다고 믿는 이유들을 적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쓰고 관찰하고 각각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이유는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논리의 탈을 쓴 두려움일 뿐일까? 이 간단한 행위가 수년간의 정체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정당화하거나 변화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분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명확성,
자각, 목표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삶은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이 시작됩니다. 지혜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당신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눈을 감고 당신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넉넉하고 평화로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삶. 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는 말 어이없게 들리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고, 삶을 바꿀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고 한다면 매달 돈 걱정, 빚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핵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잠재력, 그 힘은 마치 봉인된 용의 힘과 같지요. 그 힘을 깨우친다면 두려움, 불확실성, 부족함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밖을, 내면을 보지 못하도록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재산, 인맥, 학력, 완벽한 이력서가 필요하다고 배웠죠. 하지만 진정한 부, 자유와 평온, 그리고 목적의식을 지탱하는 영원한 부는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교육도, 자신감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들고 불안감에 깨어났습니다. 가면을 쓴 채 웃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제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범하고 재능 없고 그저 살아가는 것에 급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먼드 더글러스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제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밥, 당신은 병들고 빈털터리이고 불행합니다.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스스로를 작게 봅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가슴에 주먹이 날아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책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찾아 적용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닌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울고 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죠. 왜냐하면 아직 작게 생각하도록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둘씩 제약이 걸렸습니다. 내 능력 밖이야. 네가 누군데 돈이 나무에서 떨어지냐? 인생은 고달파. 사랑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 말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새우며들었습니다. 점점 당신은 자신의 위대함을 믿지 않게 되었고 제한된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프로그램 되었을 뿐입니다. 이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은 바로 그것이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26살 때 제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연봉은 $20,000도 안 되었지만 빚은 $30,000가 넘었습니다. 너무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잃을 게 뭐 있지?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년 안에 $25,000를 벌겠다. 확신에 찬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농담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 현실에서 $25,000는 달나라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카드를 읽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몰래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며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고 결국 확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저는 새로운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 후 저는 25,000달러를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 쉬듯이 느껴보세요. 당신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목적의식이 있는 부자라고 생각할 때 외부 세계는 당신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항상 그랬던 존재임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것임을,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가장 위험한 점은 무엇일까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밀어붙이지도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마치 얕은 잠에 빠진 것처럼,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꿈은 조용히 알리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안전지대는 당신의 자유를 안전과 바꾸고 목적을 일상과 바꾸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며 잔여물에 만족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따뜻한 침대에 누워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빚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17만 5천 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봉 100만 달러를 넘게 되었습니다. 학력도 재산도 인맥도 없이 오직 한 가지 결정만으로, 바로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결정으로 말입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얼마를 벌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공부했든, 어떤 과거를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그 진실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를 고치려고 애씁니다. 상사, 배우자, 정부, 경제 상황을 바꾸려 하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라고 믿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윌 스미스 같은 사람들도 이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배우가 되기 전에 이미 영화 배우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는 계약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에 반응했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삶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이미지는 단순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삶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정신적인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평화롭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가 아니라 왜 집중하세요? 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왜 그게 당신에게 당연한 일일까요? 그것을 느껴보세요. 아마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작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도대체 이유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느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편함, 위험, 미지의 것을 피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좋다고 느끼는 순간 성장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추면 시들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시들어갑니다. 눈빛은 흐려지고 동기는 사라지고 열정은 지루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동 조종 장치처럼 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시간만 바라보며 하루가 빨리 끝나길 바란 적이 있나요? 월요일에 이미 금요일을 기다린 적이 있나요? 이건 정체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정체는 느린 자기 파괴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했던 세미나에서 한 남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밥, 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빚도 없고 좋은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공허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하는 일을 한 것은 언제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시들어갑니다. 우주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확장하거나 수축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합니다.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제게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소개해준 레이먼드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분명하다면 절대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를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고 가난을 극복하고 좋은 곳에 살고 여행도 다녔지만 무언가가 저를 경고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종류의 감옥, 편안한 성공의 감옥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대 이상의 것을 이루었으니 멈춰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것은 제 사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도전하고, 두려운 일에 투자하고, 몸은 도망치고 싶어도 공개적으로 말하고, 제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닌 곳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장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죽고 될 수 있는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놓친 훌륭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두려워 기회를 놓친 적이 있나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자문했지만 만약 성공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자문한 적은 없나요? 편안함은 안전과 같은 것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감정적 안전은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익숙한 것에서가 아니라 도전적인 것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불편함은 진화의 요람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원료입니다. 불편함은 당신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대단한 것이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7일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미루어왔던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려운 전화를 걸거나 강좌를 듣거나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두려움이 나타나면 나타날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두려움에게 미소를 지어주세요. 감사하세요. 두려움은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성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이끌어온 것은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당신을 데려다 줄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좋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좋음은 최고의 적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삶을 살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지대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영합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행동, 결과는 외부 환경이 아닌 당신의 상상력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심어진 씨앗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강렬하게 느끼는 것,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칙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몇몇 사람들만 그것을 이해하고 더 적은 사람들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수년 동안 제 삶은 제 믿음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고 믿었습니다. 저처럼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은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매일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적은 돈을 벌고 빚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냉혹하게 느껴졌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제가 스스로 그 현실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전환점은 제 삶이 일정한 패턴, 즉 순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제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한적인 생각은 좌절감을 만들어냈고 그 감정은 불안하고 주저하는 행동을 만들었으며 그 행동은 더 많은 부족함, 더 많은 정체, 더 많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순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력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공장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는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그 감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이끌어냅니다. 빚, 부족함, 두려움, 거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면 부정적인 진동을 생성하고 그 진동은 더 많은 같은 것을 끌어들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면의 이미지를 바꾸면 외부가 즉시 바뀌지 않더라도 세상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면에서 외면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에서 내면으로 삽니다. 일어나서 고지서, 계산서, 은행 장호를 확인하고 그것이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결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자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을 지휘합니다. 많은 경우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행동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의 90% 이상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오래된 정신적 패턴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어린 시절 가족, 학교 문화 그리고 트라우마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릴 적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들었나요? 돈은 더럽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가난하게 태어나면 가난하게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나요? 이러한 말들은 당신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성장하고 번영하고 더 많은 것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여전히 같은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모델이었습니다. 제 변화 과정에 큰 영향을 준 상황을 기억합니다. 왜 혼자 운전하며 그날 읽었던 내용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목표 카드, 10년 안에 25,000달러를 벌겠다고 적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 조각을 바라보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떨지 상상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가족을 돕고 대중 앞에서 연설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제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자신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이미 사실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감정을 담아 이미지를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변합니다. 자세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외부 세계가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쉽게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차이는 작용하는 주파수에 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짐 캐리는 명성을 얻기 전에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작성하고 미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는 그 수표를 가지고 다니며 예술 작품으로 그 돈을 받는 자신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그는 자신의 영화로 정확히 그 금액을 받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살펴보세요.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어떤 이미지를 키우고 있나요? 혼자 있을 때 자신과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당신은 자신이 능력 있고 가치 있고 풍요롭다고 말하나요? 아니면 자신을 비판하고 자신을 작게 만들고 더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나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장 신성한 영역입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식적으로 거두고 싶은 것을 심지 않는다면 잡초가 스스로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미지를 만들고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있는 자신을 보고 거기에 있는 자신을 느끼고 이미 거기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가능한 것을 정의하는 유일한 시스템, 즉 당신 자신의 신념 체계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조차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